예, 이제 지난해가 아니네요. 2023년 10월 7일 날 가자 지구의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이제 기습 공격하면서 4천여 명을 이제 부상 입히고 1,200여 명을 살해하고 또 250여 명을 가자 지구로 인질로 끌고 가는 아주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데, 이러한 그 끔찍한 일을 하마스가 저지르긴 했지만 사실은 그것은 이란이 하마스를 시켜서, 그러니까 하마스는 이란의 대리 세력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도 역시 이란의 대리 세력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대결이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하마스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힌 게 단순히 이란만의 어떤 배후 세력, 배후 조종이 아니라 이란보다도 더 엄청난 조직이 이 하마스를 조종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일부에서 조 기자님이 얘기했던 것과 연결되는 얘기죠. 그렇죠. 저게 그냥 그들만의 상상도가 아니라 AQ 뭐 2.0 글로벌 칼리프가 이게 상상도가 아니라 실제로 저걸 집행했는데, 이거를 첫 번째 작품이 이제 이스라엘 10월 7일 학살 테러라는 거예요. 자, 누가 이 주장을 했냐면 최근 이제 아프간 망명 정부 인사들과 전현직 영미권 대테러 현직 정보 당국자들이 집대성한 보고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번 보고서의 주필이 누구였냐면 그 세라 애덤스 미 CIA 타겟팅 오피서예요. 공작관이 이제 작성한 보고서인데, 10월 7일 학살 테러는 IRGC, 그러니까 이란이죠. IRGC뿐만 아니라 알카에다, 아프간 텔레반 과도 정부가 기획 재정 지원을 했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하마스 테러 병력을 위한 이스라엘 현지에서 가자지구에서 훈련시킨 게 아니라 아프간 테러 훈련소에서 무려 18개월 동안 밀봉 교육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와우.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가자지구에서 그들만의 무슨 테러 정파가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아프간에 가서 완전 파병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투입한 거. 또 공작가는 이스라엘 향한 하마스의 10월 7일 사태는 단순히 이스라엘 향한 게 아니라 IRGC, 알카에다, 텔레반이 미국 본토 공격을 위해서 일종의 이거는 리허설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테스트베드예요. 미국 본토, 유럽 본토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실험적으로 한번 해본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그 AQ 2.0이 그냥 허구가 아니라 이런 합종용연을 통해서 하나의 통합된 메시지로 나온 게 10월 7일인 거예요. 함사의 승리예요, 이거는. 함사가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지만 이거 함사 작품이라고 현지에서는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AQ 2.0의 야심작이 바로 10월 7일 테러 사태다라고 보시는 게 이제 CIA 전문 분석관의 보고 내용입니다. 이제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누가 10월 7일 학살 테러에 배우냐? 그 IRGC 포함돼 있죠. 그 IRGC 정보국장, 정보작전처장이 포함돼 있고, 알카에다 수장인 함자 빈라덴, 그다음에 AQ 군사총국장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탈레반 안보내각이 들어갔고, 하마스 무하메드 데프 군사총국장, 그러니까 하마스 출신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이제 최근에 우리가 알겠지만 IDF에서 사살이 됐죠. 데프 사령관. 그리고 이들이 중동 전 지역에서 회합을 해서 이제 이런 모의를 했는데, 이 텔레그램 통해서 서로 이제 연락을 취한 거예요. 미국 그 정보당국의 감청 정보를 피하기 위해서 인크립트 텔레그램 메시지로 서로 통신 회합을 했는데, 공식적으로 2020년 3일부터 개시를 한 거예요. 어떻게 작전을 구성할지, 누가 포함되고 이런 세부 전술 계획을 했는데, 저 당시 아까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텔레그램 단톡방 참여자가 누구냐? 물론 탈레반, 알카에다, IRGC, 하마스, 하칸이 다 들어갔지만 오른쪽 끝에 누가 있나요?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이니까지 들어갔어요. 오호. 하메이니까지 들어가가지고 이 전체를 총괄지휘에 따라, 총괄지휘가 아니라 공동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테러 세력, 아프간의 그 테러 메카에서 작전을 짜서 벌인 게 10월 7일 학살 테러라는 거에 이제 CIA 분석 보고서 그 전 관료의 주장입니다. 결국은 뭐 또다시 얘기하지만 2020년 2월 달에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한 것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하마스가 공격하는데 빌미를 마련해 준 거네요. 판을 깔아준 거네요. 그렇죠. 그 원죄를 파고 들어가면 아프간 졸속 철분이죠.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트럼프가 원래 도하 협상을 먼저 킥오프한 거 아니냐. 근데 트럼프는 협상하다가 재선에 실패했죠. 근데 그거를 졸속으로 처리한 건 바이든이에요. 그 바이든이 책임 회피할 수 없어. 트럼프 핑계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트럼프는 현재 이 아프간 졸속 작전을 수행한 그 장성들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다 이제 뭐
진급 뭐 직위 해제시킨다든지 지금 뭐 숙군을 하고 있다고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벼르고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2021년 12월에 그 중동을 관할하는 미 중부군 사령관이죠. 프랭크 맥켄지 장군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군 아프간 철군이 인해서 영내 정보 98에서 99%의 테러 정보 수집 역량이 와해됐다는 거예요. 이게 첨단 정보를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신호 정보, 무슨 위성 정보 있는데 아프간에 있는 테러 정보는 대부분 휴민트 정보예요. 사람이 들어가서 이걸 해야 되고 군사기지가 좀 필요하죠. 근데 휴민트가 와해가 돼가지고 지금 정보력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힘든 문제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IRGC와 이제 알카이다, 순위 시아가 뭐 적대적이지 않냐 그러는데, 사실상 함자 빈라덴에게 은신처를 제공한 거는 IRGC입니다. 이란에 있었어요. 근데 트럼프가 솔레이마니를 제거하다 해서 거기에 깜짝 놀라가지고 도망을 간 거거든요. 함자 빈라덴이. 그런 것처럼 이렇게 양쪽에서 결합하고 있는데, 아직도 서구의 그 소위 얘기해서 중동 전문가들은 시아 순위를 대결 구도로 보는 거는 잘못된 거다. 아유, 그러니까 결국은 아프간이 전 세계 그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의 메카 온상이었는데, 그 거기를 이제 미군이 빠져나오면서 정보력도 상실하고 거기서 이제 막 양성이 되면서 오늘날 이렇게까지 이제 상황이 커졌는데,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그 2023년 10월 7일 그 날짜에도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이 알카에다한테도 이 10월 7일이라는 날짜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서 그날을 선정했다고 그래요. 그렇죠. 이제 2001년에 우리 다 알겠지만 9.1 테러 겪었지 않습니까, 미국이? 당시 이제 아들 부시 대통령이 9.1 테러 한 두세 달 후에, 정확하게 한 달 후죠. 그러니까 한 달 정도 후에 이제 아프간에다가 이제 거의 공습을 때려버렸어요. 그게 이른바 항구적 자유작전이라고, 오퍼레이션 인도링 프리덤이라고 10월 7일 날 작전을 개시한 겁니다. 아, 10월 7일이었군요. 10월 7일 날 우리를 때렸으니까. 너네도 당해봐라. 그렇죠. 그래서 그 상징성을, 얘네들이 이런 상징 조작을 잘하니까, 그래서 작은 악마 이스라엘에다가 10월 7일 학살을 감행한 것이죠. 18개월 동안 했는데, 예, 그렇게. 근데 10월 7일은 그렇다 치더라도 굳이 2023년에 한 이유는 또 뭡니까, 그러면? 원래는 2022년 10월 7일 날 기획을 했어요. 아, 그래요? 그때가 D-Day였어요. 그런데 같은 해 2020년 7월 31일 날 그 알카에다 순회급 또 지도자 중에 알 자와히리가 있었는데, 그게 미국의 드론 공습으로 사망을 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바짝 쫄아가지고 혹시 우리 아프간에 있는 테러 캠프를 미국이 공습하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잠깐 잠수를 탄 거죠. 1년 동안. 그 1년 동안 잠수 탈 동안 뭘 했냐. 하마스를 갖다가 아프간에 데려와서 위탁 교육을 시킨 겁니다. 저 보시면 한 이 기간에 그 오르간, 헬만드, 님루즈, 자불 4개 지역에 총 6개 테러 캠프에서 고난도 심화 테러 훈련을 시킨 거예요. 저기서 하마스를 저기서 돌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테러 캠프가 그냥 우리 옛날 2000년대 초반에 보는 무슨 쓰레빠 싣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거의 미국 특수부대 작전 훈련 교정처럼 생겼어요. 그런 대규모 시설에서 주특기별로 뭐 대량 난사 병과도 있고요. 폭탄 테러 병과도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고난도 테러 심화 훈련을 받고서 1년 동안 훈련 시켰으니까 얼마나 싸움을 잘하겠어요. 거기다 마약 캡톤까지 매여가지고 이스라엘에 투입을 했으니까. 근데 이걸 그래도 이스라엘 예비군들이 막아냈다라는 게 그게 좀 더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게 진짜 이게 그냥 테러의 전쟁이 끝난 게 아니다. 다시 준동하고 있다라는 게 오늘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